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달드리고 싶은 공지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한 인터뷰 하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저는 Quantitative Analysis, 우리가 보통 정량 분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미스터 스티븐 크레스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시킹알파 플랫폼에 퀀트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직접 세팅한 장본인입니다. 퀀트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업의 투자 가치를 5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거든요.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그리고 컨센서스의 변동 사항까지 고려를 해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수치로 각 종목의 투자 가치를 표시해주는 굉장히 정확하고 이용이 간단한 주식 종목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모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인터뷰 도중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나면요, 제가 제 와이프랑 열심히 자막 작업해서 다음 주 주말 정도에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9월 13일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요, 4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71%, S&P 500이 1.06%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1.27%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성장 주식들의 성적표도 살펴보면요. 어제 니오가 13.5%나 급등을 했고요. 아이온큐가 9.83% 플러스, 루시드 플러스 9.75, 펠로톤 플러스 7.18, UiPath가 플러스 5.87%를 기록했고요. 시리미티드 4.66, 크리스퍼 4.27, 퍼시픽바이오 3.89, 로빈후드 3.87, 애플이 3.85%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봐야겠죠.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폰 14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3.85%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이 2.39% 플러스, 테슬라 플러스 1.58, 넷플릭스 플러스 1.27, 마이크로소프트 0.83, 엔비디아 플러스 0.82, 구글도 0.08% 올랐습니다. 단지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요, 마이너스 0.11%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미 발표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 내용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미국 노동청의 웹사이트 정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9월 13일 날 8시 30분에 2022년 8월 달에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0.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8.1%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셈인데요. 지난달에는 8.5%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8.1보다 떨어지는 수치, 뭐 예를 들어서 7자가 앞에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지난달에 비해서 별다른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실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8월달 CPI 지수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하지만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투자자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리스크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의견을 재확인해 줬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위험
위험 요소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신호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 피크랑 비교를 하면요. 원목 같은 경우는 60%나 가격이 떨어졌고요. 구리는 마이너스 35%, 원유는 마이너스 35%, 철광석은 60%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는 D램이 46%나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자, 금은 마이너스 17%, 그리고 은 역시도 39%나 떨어지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CIO인 캐시 우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명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냐면, 자,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리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리스크가 존재하다는 트위터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드의 미팅, FOMC 미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9월 21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현재 88%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5% 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0.5%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12%에 불과하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런지, 그리고 정말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좀 가격하게 하면서 경제가 리세션으로 빠져들고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PI 결과를 일단 살펴보면 어느 정도 맥락이 파악이 되겠죠. 저는 평소에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남의 나라 정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지난주에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그 제한을 받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오늘 발견된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에 거는 제한이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행정부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 제한을 확장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뺏기지 않을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커머스 디파트먼트에서 이번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기업에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pplied Materials, KLA, 그리고 램 리서치에 이런 레터가 전달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레터의 내용에 따르면요, 이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14나노 이하로 떨어지는, 따라서 굉장히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은 중국에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모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러한 소식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장비 기업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국 정부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길을 못 피는 모습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고요. 꾸준히 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도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글이 중국에서 빠져나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름이 픽셀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이 북미에서도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애플도 중국을 떠나고 있고 또 퀄컴도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구글까지도 중국의 생산 기지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 나간다는 이런 기사 는요, 우리가 좀 하나의 트렌드,
추세로 봐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픽셀 스마트폰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요 인도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든다는 거죠. 자, 이번 조치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록다운을 너무나 강력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도 좀 마비가 돼 있고 거기에 제조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구글이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경매에 붙였다, 뭐 입찰에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의 픽셀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면요. 전체 1년에 생산하는 물량 중에 10%에서 2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체 물량을 모두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기업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포착을 해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구글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발견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글이 캔슬을 했다. 그래서 넥스트 버전 of 픽셀북을 캔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픽셀북은 뭐냐면 구글이 만들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의 다음 버전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노트북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글이 캔슬을 했다.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픽셀북 컴퓨터의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예 취소를 해버렸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팀마저 완전히 해체를 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는 매체는 벌지고요. 자, 벌지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새롭게 픽셀북을 출시하는 것을 취소한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구글이 코스트 커팅 메저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구글의 CEO인 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20% 정도 우리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프로덕티비티를 증대시킨다는 것은요. 결국 비용을 절감하면서 프로핏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소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성장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온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사를 보면 이제 구글도 굉장히 좀 프로핏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요.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사를 저는 읽어봤고요. 앞으로 어닝 실적에서 이러한 그 노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테슬라는 원래 전기차 말고도 솔라 에너지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전기차의 성장 추세가 대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솔라 부분은 관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솔라 부분에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발표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파워월 홈 에너지 스토리지 유닛의 존재감을 세우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스토리지 유닛은 뭐냐면요. 테슬라가 이제 솔라 루프를 팔잖아요. 그러면 이 솔라 루프에서 나오는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곳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파워월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두 가지의 유닛을 각각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라 루프는 굉장히 잘 팔리는데 파워월은 비교적 판매 실적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진한 실적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가지를 묶어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새로운 판매 조건은 9월달 첫 번째 주부터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각각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새로운 판매 조건을 만들어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솔라 에너지 부분의 매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처음 6개월 동안 실적이 1.48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8 빌리언을 6개월에 만들어냈으면 1년이면 3빌리언 이상을 만들어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테슬라가 2020년에 만들어낸 전체 매출이요 31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2년 전 테슬라 전체 매출에 비하면 1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테슬라 매출이 53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랑 비교했을 때도 1년에 만들어내는 테슬라 매출의 6% 가까이 되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발전을 이미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프로핏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이 지금 25밀리언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이요 3빌리언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솔라 에너지 분야의 성장도 가속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테슬라는 단지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구현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반도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맛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국 수출의 규제를 장비 기업까지 확장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 와중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MU의 주가는요 지난 5일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월요일 날도 올라갔다. 그 이유는요. CEO가 로이터 통신에 얘기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브레이킹 그라운드를 한다. 착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난주에 발표한 것처럼 아이다호에 1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제조 공장을 설립할 텐데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하나 미국에 더 짓는다라는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이 높으니까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규모가 대단한 새로운 공장 하나를 더 설립할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죠. 산제이 메로투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메르토라의 얘기에 따르면 두 공장은 모두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를 만든다. D램이죠. 그래서 D램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공장이고요. 이 칩은 데이터 센터, PC 그리고 다른 전자제품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이즈라는 곳에 세워지는 공장은요 2025년부터 운영이 가능해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매출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년 만에 미국에 지어지는 최초의 메모리 칩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도 무려 10년 동안 2,00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공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퀀트 분석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꼭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9 프로모션 계속되고 있으니까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번 더 제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